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이케 모노가타리 기요토 호토케 고쟁이란 말이 있는데 여기에 시라표시입니다. 뭐는 지금 일본에서 효시라고 하면 박자, 가락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시라표시란 말 다음 페이지에 그림이 나옵니다. 무입니다. 춤을 추는 사람,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춤을 추면서 이렇게 예능인이 되는 거죠. 자, 이 헤이케 모노가타리는 이야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헤이케 가문이 무가로서 귀족 최상의 그 권력의 자리에 오른 다음에 나중에 겐지한테 멸망을 한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10초면 끝나는데 이렇게 얼마나 할 얘기가 많습니까? 할 얘기가 많다기보다도 지금 앞에 편을 찍고 잠깐 충전이라든가 그런 시간을 들인 다음에 다시 하는데 힘들어. 에너지가 안 납니다. 아무튼 그래도 힘내서 천천히 해보도록 합시다. 니오또 호토케고제는 둘 다 이 춤추는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게 어떤 존재냐면 타이라노 키요모리 있잖아요. 이제 다음 페이지 좀 가볼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아마도 타이라노 키요모리 같습니다. 근데 왜 할아버지지? 그리고 이 사람이 아까 말한 기요입니다. 기왕인데 한자를 한글 읽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기요입니다. 그러니까 춤을 추는 여성이고 그리고 이 저택에 그러니까 이 타이라노 기요모리가 권력의 최고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의의 상대로서 이 기요라는 시라효시라고 하긴 하는데 시라효시의 무의를 자기의 전속 자기 집에 두면서 그렇게 고용했다기보다도 이 어머니도 다 막 도움을 받고 하는 거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첫 비슷하게 이렇게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춤을 추면서 위로를 해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두 여성이 찾아옵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이 친구가 호토게 고쟁이고 이건 그 시녀겠죠. 그 시라효시라는 그 춤추는 무의 중에서 새로 앞에 분은 이제 니오는 원래부터 유명한 사람이고 근데 어떤 젊은 어린 그 시라효시노 춤추는 사람이 여성이 유명한 여성이 됩니다. 그 춤으로 시라효시로.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춤도 잘 추고 재능이 있는데 이 시대의 최고 권력 타이라노 기요모리한테 가서 내 춤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가서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 타이라노 기요모리님을 만나뵙고 싶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금방 거절을 당해요. 처음에 거절을 당하는데 지금 그 장면입니다. 넌 누군데 와서 그러니?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타이라노 기요모리를 이렇게 묘사한 것 같네요. 왜 이렇게 할아버지 그려놨지? 후대에 그린 거긴 한데 이거는 어떤 그림이냐면 헤이케 모노가타리 에마키 그림을 여러 가지 그린 그 관련 그림입니다. 타이라노 기요모리고 이게 기요고 새로운 호토케 고쟁이 부채를 들고 이렇게 춤을 추는 겁니다. 근데 그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는지 어떤지는 잘 모릅니다. 후세에 이런 그림을 그려놓은 것 뿐이고 그 여러 북치는 여기에 북을 치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바닥에 놓은 북을 치는 친구도 옆에 조그마한 북 그다음에 옆에 옆구리에 놓고 치는 북도 있고 다 악사들인가 봅니다. 그리고 여기 관람 여기서 그거를 보고 있는 뭐죠 부하라고 해야 되나요 키요모리에 그 집안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키요모리가 보기에 새로운 이 호토케 고쟁은 춤을 너무너무 잘 추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기요한테 야 너 이제 나는 관심 없으니까 너 집에 돌아가 버려 하고 쫓아버립니다. 이놈도 생각하면 타이라노 기요모리의 성격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호토케 고쟁이라는 늦게 온 이 시라효시의 춤추는 이 친구는 그거에 대해 커다란 양심의 가치를 느낍니다. 내가 그러려고 나의 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온 거지 이 앞에 있는 기요를 쫓아내기 위해서 온 건 아니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타이라노 키요모리가 하인을 보내서 이전에 기요한테 야야 호토케 교쟁이 너무 심심하고 혼자 그렇게 있으니까 네가 와서 놀아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느낌 같으세요? 멸시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출가 비슷하게 하는데 거기를 이 친구가 쫓아갑니다. 호토케 교쟁이 쫓아가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고 자기도 머리 까고 출가를 해버립니다. 그게 기요토 호토케 고쟁이란 이야기, 그 에피소드의 하나입니다. 이거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그림을 후대에 그려놓은 겁니다. 이쪽에는 이게 다른 씬을, 다른 장면을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이 그림하고 이어지는 건 아니죠. 하여튼 이게 그런 이야기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특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타이라노 키요모리의 성격에 대한 하나의 에피소드로서 실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할 때 그 후대에 타이라노 키요모리 집안을 멸망시킨 그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있잖아요. 이 타이라노 키요모리를 이렇게 끌어내리기 위해서 평가를 이런 이야기를 지어서 넣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주인공이 좋은 이미지는 아니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걸 평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아까 두 가지의 난을 통해서 이제 타이라노 키요모리 집안이 일본의 천황을 제외한 정권의 최우두머리가 됩니다. 헤이케이노 지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한 것처럼 다이조 다이즈마데 노보리츠메르 키요모리 50살, 50살에 태정 대신까지 노보리츠메르 끝까지 올라가면 승진한다고 해야 되나요? 관직이 오르는 거를 가장 높은 관직이 오릅니다. 그리고 이 앞시대 해안시대 초기에 귀족들이 천황에 대해서 했던 것처럼 외척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똑같이 합니다. 이게 참 묘한가. 어느 나라도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왕의 외할아버지 외가가 되어서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거. 이 녀석도 그래서 츠마노 이모토, 자기 처가 있는데 처의 여동생 시게코가 고 시라카와 조코노 코보, 거기에 보내서 이제 자기 처의 여동생이 시게코인데, 시게코가 이 친구가 있습니다. 고 시라카와 조코, 고 시라카와 상황인데, 이 이야기에서도 되게 중요한 인물로 나옵니다. 계속 싸웁니다. 보내서 그 자식들은 뭐가 나온 거예요? 왕자가 나온 거잖아요. 그 아이를 낳습니다. 자기 처의 여동생을 보내서 자기 상사한테 준 거죠. 그래서 거기서 아기를 낳게 된 겁니다. 천황이 될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이 키요모리가 불교적 영향이 좀 있다고 얘기하는데 쉽게 출가를 합니다. 머리 밀고 출가를 하는데 대신 세상을 등지는 건 아니고 실제 정신을 합니다. 묘기대 타오레르 키요모리 또 카이오그, 병 때문에 병으로 쓰러집니다. 키요모리가. 근데 그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못 실었는데, 머리가 이만한 귀신이 나타난다든가 여러 가지 뭐 이런 그런 음산한 기운이 막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죽겠구나 했는데 그 시대에 이 나이가 50살이잖아요. 50살이면 그때는 오래 산 거죠. 64세 죽었으니 64세 죽었는데 결론은, 그래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불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출가를 한 다음에 머리를 빠끔 밀고 이 상황처럼 부처님이 가호를 받아서 오래 살겠다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기적적으로 회복해서 살아납니다. 그게 생야크 료쿠즈 하진의 1168년이고 이런 게 하나하나의 에피소드가 되는 겁니다. 자기의 처의 여동생이 상왕에게 가서 상왕의 자식을 낳다, 천왕이 될 황제를 낳다, 그런 에피소드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키요모리 타오레르 키요모리가 쓰러진다 병으로, 그 다음에 출가를 해서 병을 낫기 위해서 출가를 했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복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고 시라카 호, 이제
상황이었는데 상황에서 또 물러나가지고 이제 법황이 됩니다. 호가 됐는데 누굴 천황을 세우냐? 록사이노 6살인 다카쿠라 텐노 서쿠이 다카쿠라 천황을 즉위시키는 거죠. 다카쿠라 천황이 즉위하는 게 아니죠. 이 상황 녀석이 자기는 법황이 되면서 자기 자식을 천황으로 시키는 겁니다. 뒤에서는 상황도 있고 법황도 있고 천황은 맨 밑에서 그냥 특별한 이 힘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에피소드가 또 들어가냐면 시게모리로 산나, 스케모리と 세쇼라고 그리고 소시테 기요모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게모리는 누구냐면 타이라노 기요모리의 장남, 천황입니다. 그리고 거의 선비 같은 도덕을 잘 지키고자 하는 그냥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지식도 있고 교양도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 기요모리의 장남 시게모리의 산나 세 번째 아들 이름이 뭐냐면 스케모리입니다. 자성씨인데 스케모리하고 세쇼 섭정입니다. 섭정은 그때도 아직까지 후지와라 가문에서 정치를 뒤에서 보조하는 그런 섭정 정치를 하고 있던 겁니다. 완전히 망하지는 않고 일부 남아서. 근데 이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 스케모리는 어린아이입니다. 12살, 3살, 14살이라고 했었나? 이 녀석이 자기 또래의 녀석들을 부하들을 쭉 데리고 매사냥을 나갑니다. 다카가이라고 하는데 매사냥을 나갔다가 차 신나 놀다가 이제 저녁이 돼 돌아와야 하잖아. 스케모리는 이제 돌아가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돌아가자 하고 돌아가는 길에 교토 시내에서 퇴근하는 세쇼 후지와라 섭정의 우차라고 했었잖아요. 그 소가 끄는 마차 거기에 타고 가는데 이 녀석들이 말을 타고 막 달려오다가 여러분 섭정이 뭐예요? 천황의 뒤에서 정치를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정치적으로 엄청 높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의정, 좌의정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얼마나 건방져졌는지 왜? 자기 할아버지 기요모리가 뭐예요? 이 절대 권력 헤이케가 아니면 인간이 아니다 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기 때문에 오만방자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 우리 내리지 말고 그냥 통과해버리자라고 말을 달리다가 이 세쇼 그 우차를 옆에서 호위하고 있던 어른들이죠. 그 어른들 호위하는 사람들이 이 녀석하고 그 녀석들을 무리들 잡아서 홈시 두들겨 팹니다. 어디서 섭정이 지나가시는데 말해서 한 날이고 지나가냐 이놈들아 그럼 막 두들겨 패. 그러니까 띠지게 맞았지. 그래서 이 기요모리의 장남의 셋째 아들이 스케모리가 이 할아버지를 만납니다. 야 스케모리야 너 왜 얼굴이 이렇게 멍들고 쥐어 얻어 터졌어? 그랬더니 그 얘기를 이 녀석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섭정이라는 이 귀족의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자기는 뭐야? 정치에 제일 높은 사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불같이 화를 냈는데 누가 있어요? 아까 기요모리의 첫째 장남 시게모리는 선비 중에 선비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도덕적이고 그런 사람인데 싸움도 무지무지 잘하는 걸로 나옵니다. 전쟁이 나면 전쟁도 잘하고 근데 40살에 죽습니다. 유절을 하는데 이 친구가 아버지 그러면 되게요? 아버지 그 섭정께서 그렇게 지나가는데 거기를 말 타고 지나간 제 아들놈이 잘못한 겁니다 라고 막 이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이 키요모리가 복수를 못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 키요모리가 뭐라고요? 말을 하나도 안 듣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하는 김정은 같은 놈이야. 김정은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 키요모리가 화를 벌컥 내면서 부하들을 보냅니다. 보내서 많이 보내죠. 무장을 시키고 이 세쇼가 섭정이 어느 날 퇴근하는 날 기다렸다가 그걸 옆에 있는 그 수행하는 무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뒤지게 팹니다. 그리고 뭐를 하면 여러분 그때 관직에 상투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도 뒤에 묶는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일제시대 조선시대 끝날 때 상투를 차리면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단발령 얘기. 그런 거 생각하면 그게 뭔가 신체 발부 수주 부모라고 해가지고 되게 소중히 여겼다고 하잖아요. 나라나 위할 것이. 하여튼 근데 그거를 모토돌이라고 합니다. 그때 상투 뒤에 있는 그거를 이 키오모리의 부하들이 그 섭정의 부하 그 옆에 있는 수행하는 녀석들을 그 모토들을 다 잘라버립니다. 잘라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다 두둑에 패고 그리고 이 섭정이 탄 그 우차 미차라고 하는데 그것도 막 들춰보고 막 이렇게 장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섭정이 얼마나 모독을 당한 거예요. 응? 그래서 이 키오모리가 그렇게 했다라는 에피소드입니다. 이것 하나에. 얼마나 난폭하고 차이미함도 다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귀족의 가장 높은 녀석을 자기 손자가 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커다란 복수를 해버리는 겁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거죠, 이제는요. 그런데 또 아까 외척정지 한다고 했었잖아요. 자기 처의 여동생을 상왕한테 줘서 황자를 낳은 겁니다. 오오지를 낳은 겁니다. 황자도 오오지라고 읽었습니다. 왕자도 오오지고. 그런데 이 녀석도 이놈들은 자식을 많이 낳으니까 자식 중에 하나 키오모리노 무스메 딸이죠. 덕자씨, 이건 도쿠코라고 읽습니다. 도쿠코, 나중에 노치노 겐레이몽이, 나중에 겐레이몽이는 이 천황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 이름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 딸인 도쿠코를 타카쿠라 텐노노 츠구니 나르. 아까 타카쿠라 텐노 6살짜리가 천황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자기 딸이 되게 더 많습니다. 여기는 6살, 7, 8살 때인가 결혼을 하는데 그리고 나중에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게 이제 천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황의 츠구니나 중궁이 된다는 말은 그 와이프가 된다는 얘기죠. 정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가이세케 세이지, 외적 정치죠. 일가침에서 이렇게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나중에 권력자가 되는 거니까. 이젠 너 귀족들까지 떠오나지. 이전에 해이안 초기의 귀족들이 천황가에 자기 딸들을 막 줘서 천황이 한 대, 두 대, 세 대, 1대, 2대, 3대, 한 3대까지 다 자기 딸을 보냅니다.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외척 정치로. 실제적인 권력도 있고 천황가의 이제 천황의 할아버지가 되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는 겁니다.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은 고시라가 호라고 하는데 이렇게 머리를 깎고 있습니다. 이것도 후대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런 얼굴이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야기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그림들이 그려진 겁니다. 유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 있냐? 여러분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것도 헤이케 모노가타리 에마키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둘둘둘 두루마리처럼 마른 그런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여러분 이게 뭐죠? 술병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넘어져 있어. 그리고 여기는 천황은 안 나오는데 여기 텐노도 와 있어요. 아까 금방 말한 고시라과 텐노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 있고 스님도 있고 여기도 중이죠. 슌캉이라는 중도 있는데 그리고 어떤 무사들 그리고 귀족들도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뭐를 하냐? 모반을 모의하는 겁니다. 근데 천황이 있는데 그러니까 상왕이 있는데 무슨 모반이야 싶지만은 누구한테 모반하는 거예요? 타이라노 키오모리를 없애고자 계획을 짜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어느 산 속에 있는 별장인데 거기가 어디냐면 시시가다니. 여러분 이 사슴 녹자는 보통은 시카라고 읽는데 여기는 특별한 읽기입니다. 시시가다니라는 그런 산속 계곡에 이 별장이 있습니다. 사이코에 서광이라는. 여기서 뭐라고 있는 거냐? 천황도 부르고 귀족 일부도 부르고 해서 타이라노 키오모리한테 불만이 있는 녀석들이 뭐라냐? 사이코들이 헤이케 토메츠 기로 헤이케 토멸. 우리는 토별 같은 느낌인 건데 쳐서 없애버린다는 뜻이는 거니까 그 미러 논의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무호, 모반입니다. 근데 전 여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게 모반인가? 하여튼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쭉 우리가 무슨 군인이 무슨 병사들이 있어 어떻게 저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헬기를 없앨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우리가 저 승려들하고 여러 가지 뭐 병사들 준비하고 있고 무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술을 그 연애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즐거운 자리니까 우리 술을 마시도록 하자 하고 술을 마시다가 어떤 한 녀석이 술병이잖아요. 일본 이거를 도꾸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일본 청주 마실 때 요만한 자기병에다가 보통 원래 작거든요. 요새는. 그래서 거기다 청주를 넣고 뜨거운 물에 담가서 데워서 먹습니다. 지금은 데우는 게 너무 쉬우니까. 근데 아주 옛날에 그거를 이 덕리는 도꾸리라고 읽어서 그런 도자기 청주를 넣는 병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다른 말로 헤이지라고 읽는다고 옛날에 그렇게 읽었나 봅니다. 여러분 헤이시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헤이시, 평시, 헤이지. 그래서 그거를 타오스또 넘어뜨리자 헤이시모 타오레루 헤이시도 지금 우리가 그 술병을 이렇게 헤이지를 넘어뜨린 것처럼 헤이시도 우리가 충분히 무력으로 넘어뜨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얼마나 일본의 엔기가이의 뭐지? 징조가 좋은, 조짐이 좋은 그런 거죠. 근데 아까 저번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는 미신, 그리고 점, 그런 게 너무너무 유행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귀족이 어디를 아침에 출근할 때도 점을 치고 갈까 말까 해서 점에서 흉한 점괘가 나오면 출근 안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녀석이 저 헤이즈라는 술병을 이게 헤이케라는 헤이시를 상징하는 건데 그걸 넘어뜨렸으니까 헤이케도 넘어가겠거니 하고 신났다 즐겁게 하고 있던 겁니다.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은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아까 말한 루쿠하라는 뭐라고 했어요? 이 타이라노 키요모리의 집이라고 했죠. 사방이 1km, 2km, 엄청난 대저택입니다. 거기에 이 녀석이 찾아옵니다. 왜 찾아오겠어요? 아까 모임 중에 한 녀석이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 타이라노 키요모리 헤이케를 이길 도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친구가 생각하기에. 밤에 슬쩍 찾아가가지고 말씀드릴 게 있다. 너는 어디서 온 놈이냐? 저는 드릴 말씀이 있어서 키요모리님한테 그래서 직접 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들어와. 그래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런 모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니까 타이라노 키요모리가 화가 불같이 났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출병을 해서 다 없애버리는데 이미 그 얘기 나옵니다. 여기는 밀고 한 다음에 도망가는 겁니다. 이 녀석 무섭잖아. 그러니까 군사들을 모으고 마크로 있는 사이 이 녀석이 도망가 버립니다. 저 혼자 살려고. 이 얘기는 이 사람이 도망간 녀석이 밀고 하고 도망간 녀석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는 없잖아. 그 중요한 얘기지. 이게 뭐가 중요해. 살았을 수도 있고 죽었을 수도 있고 대신 밀고를 했으니까 살았을 가능성이 좀 있죠. 이게 그 장면인데 그리고 여기에서 좀 얘기가 다르겠는데 아까 그 승병들의 힘도 이렇게 모반을 하는데 그 무력의 하나로서 끌어들이겠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는 이 지샤 사사입니다. 지는 오테라 절이고 사는 진자 신사입니다. 근데 두 개가 분리된 게 아니라 같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일본은 신사하고 절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같이 그러니까 신사 안에 부처님도 있고 그다음에 절 안에 신사 그런 것도 있고 이제는 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합쳐져가지고 그거를 신부츠 시우고 신부스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일본 문화가 계속 그렇게 진행해 왔거든요. 불교의 영향도 그러니까 승려의 힘도 엄청 셌던 겁니다. 그게 언제 망했냐? 제가 근대 초기 메이지 초기에 이야기가 강의 되어 있으니까 보세요. 이 메이지 정부에서 신불 분리를 합니다. 이 신도하고 불교를 분리해요. 그래서 불교에 관련된 절이라든가 이 인물들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엄청나게 파괴를 합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패전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접합은 안 되고 이제 절도 하나의 새로운 힘으로서 다시 이제
복구가 되긴 하는데. 근데 이 시대는 신사하고 절이 거의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절이나 신사가 있으면 거기는 레이지, 영진입니다. 영스러운, 그 신령한 땅. 왜? 여러분, 신사는 뭘 모신다고요? 일본 천황 조상들을 모시는 겁니다. 신들을. 그리고 귀족들의 조상신을 모십니다. 그리고 무사들의 조상신들을 모십니다. 뭐예요? 그 당시에 절과 신사는 불가침의 영역입니다. 어떤 데는 천황의 조상들을 모시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절이 있는데 거기가 다 우리 조상들 모시고 있어. 그러면 가서 때려 보시겠어요? 안 해죠. 가서 절해야 되잖아. 그렇죠? 자, 근데 그런 모반을 꾸미고 있는데 여기 이야기가 조금 넘긴 하는데 잠깐만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 먼저 가볼게요. 여러분 여기 아까 말한 지시했던 절과 신사와 사이코노 시소크, 사이코의 자식. 뭐냐면 사이코의 자식들이 이름이 뭐였더라? 모로스케가 모로히론가 둘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귀족이죠. 귀족이니까 그 지방간으로 임명이 됩니다. 곳곳에 자기 영지가 되는 거죠. 귀족들이 그렇게 먹고 살려고 주는 겁니다. 대신 이 교토에 사는 귀족들은 그 지방까지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고 뭘 만드냐면 여기 안 나오는데 목대 한자를 눈목자고 대신할 때 해서 그걸 목구다이라고 했습니다. 목구다이가 뭐냐면 그 지방간으로 간 부임한 귀족 녀석이 실제로 가지 않고 대신 그 지역에서 일을 하는 놈을 목구다이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들도 이 사회과의 자식들도 그런 목구다이를 두고 있었는 대신 통치하는 그 관리를 두고 있었는데 어쩌다가 직접 거기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코쿠시 국사란 말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을 코쿠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소쿠 또노 다이 자식들과의 대립이 신사절 그 사사가 이 권력자의 자식이들하고 트러블이 생깁니다. 모반하는 그런 계획을 짜고 있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나냐? 이 중에 잠깐만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몰라. 하여튼 그 자식이 부하들을 이끌고 직접 가는 겁니다. 대신 통치하는 녀석이 있는데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더운 그런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다가 땀을 펄펄 흘리면서 산을 가고 있는데 산 가운데 어느 작은 절에서 스님들이 이 목욕하는 거 있잖아요. 찬물로 몸을 이렇게 씻고 있었던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실례합니다. 우리 지나가는 여기에 제가 국사인데 여기서 나도 물 한번 뿌리고 우리 말들도 목도 축이고 했으면 하는데 부탁합니다 했더니 이 중들이 이 당시의 중들도 무지무지한 세력입니다. 땅도 엄청 영지도 많이 가지고 있고 게다가 승병 조직이 엄청 컸습니다. 승병이 뭐예요? 승이 병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시대에는 그 하나의 절에 5,000명의 승병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5,000명이 중이 있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지역에 있는 농사꾼이든 그 사람들을 끌고 와서 절에서 병사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만든 하는 일을 시킨 거를 승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님이 병사 역할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주지겠죠. 우리말로 하면 주지 스님이 안 됩니다. 여기는 외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아까 영지라고 해요. 신령한 땅이라고 했으니까 고신이 어서 나가주십시오라고 해서. 근데 이 녀석도 얼마나 오만방자했던지 뭐라고? 내가 이 동네 이 지역에 내가 지방관이야 이놈들아. 그리고 막 싸우려고 해. 막 싸워서 처음에 막 패고 등들이고 스님들하고 우르르 서로 나와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싸움이 격해지면 어떻게 돼요? 칼을 꺼내는 거죠. 서로 막 싸우는데 이 승병도 대단하다고 얘기해주니까 이 녀석들이 쫓겨납니다. 쫓겨나. 근데 쫓겨나면 그 오만한 녀석들이 가만히 그냥 쫓겨나고 그만 끝났을까요?
반성하고? 아니죠. 진짜 사무라이 무사들을 들고 와서 그 절을 박살을 다 태워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디서 감히 말이야. 아, 속이 후련하네, 이놈들. 그래하고 이 자식들이 그렇게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지샤, 사사, 절과 신사 그 세력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다시 우리의 절도 큰 절이 있고 조금 거기에 소속된 이 본점 비슷하게 작은 절들이 있잖아요. 그 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큰 위에 있는 절들이 화가 난 거야.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싸우자니 다 도망가 버렸어. 또 싸워 없어 이렇게 복수를 하려고 했더니 그래서 뭐를 하느냐? 고소토 싱요란 말이 있습니다. 생야쿠 나나주나나네 1177년에 고소, 강소, 아주 힘으로 소송을 하는 겁니다. 호소를 하는 거. 그리고 싱요란 말은 이게 밑에 그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싱요입니다. 일본의 축제 때 와쇼이 와쇼이 하면 항상 드는 그 가마 같은 거 있잖아. 이게 엄청 치장도 하고 막 그런 여기 봉황이 한 마리가 있네 위에. 이 승병들입니다. 이거 뭐 진짜 사무라이처럼 복장도 하고 있어. 활도 하고 대신 머리가 다 없잖아. 그러니까 승병들입니다. 승병들이 뭐를 하는 거냐면 아까 고소, 강소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 이게 들고 있잖아요.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천황가의 위패. 그 절이나 신사가 그런 것들 모시고 있는 겁니다. 천황가나 귀족의 그 조상신들이 그런 거를. 근데 여기에 천황가의 위패 같은 걸 넣어서, 그러니까 천황의 입장에서는 자기 조상신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무장을 하고 이걸 짊어지고 교토 시내를 막 활보하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이렇게 관철시키려고 그 우리 절을 태워버린 그 녀석들 잡아서 다 죽여주시오. 우리를 멸시하였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천황가의 그 위패를 가지고 왔으니까 들어주시오. 근데 그 전까지는 타이라노 기요모리가 이 권력을 잡기 전까지는 모든 천황들이 왜? 자기 조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때의 미신이라든가 신앙이나 종교 같은 거는 아까 말했잖아요. 관리가 출근을 해야 되는데 점을 쳤더니 점에 점괘가 안 나니까 출근 안 해버리는. 그게 오케이였던 겁니다. 이 자식이 점을 믿고서 안 온다고 말이야.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천황들도 이 중들이 이런 모습을 하고 교토 시내에서 호소를 하면 그걸 앞에 와서 절을 하면서 다 들어줬습니다. 그 전까지. 그런데 우리의 타이라노 키요모리 씨. 이 녀석들이 이렇게 하고 오면 텐노노 소레이니와 천황의 조상 영혼인 거죠. 조령에는 텐노사의 천황조차도 절대 최고의 권력은 천황입니다. 타이라노 키요모리 이 무가의 최고의 권력도 있지만 실제로는 형식상의 가장 최고의 권력은 천황이니까 사회조차도 히자마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덕거로가 헤이케 군이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했냐? 아라호시라오 게치라스. 법사잖아요. 호시는. 근데 알아, 고칠다. 그러면 한국말로 하면 땡중인 거야. 땡중 맞죠? 산정동 같은 나쁜 짓을 일삼는 법사를 일본은 아라호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땡중들을 게치라스, 차고 흐트러져 버리니까 아주 그냥 박살을 내버립니다. 헤이케가. 어떻게 하느냐? 요 가마 있잖아요. 여기에 위패가 들어있다는 거 신령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화살을 쏜다든가 무기를 든다는 거는 천황에 대한 그 무기를 드는 거와 똑같잖아요. 그럼 뭐가 반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절대 없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근데 헤이케는 그게 아니야. 야, 화살 다 쏴버려! 근데 그때는 칼보다도 활이 가장 큰 무기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쏠 수 있으니까.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신이어라는 그 가마 있잖아요. 여기도 화살이 막 박혀.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한 일인 건데, 그래서 이 아라오시 땡중들이 다 절로 도망가 버립니다. 안 되겠다 하고 아무리 이 승병이라고 하더라도 매일매일, 그리고 얘들은 여기는 화살을 가지고 있는데
싸움이 직업인 무사들하고 승병들하고 싸우면 되겠어요? 결론은 얘들도 세력이 엄청 크기는 했지만 결과적인 모든 싸움, 여기 나머지 몇 번 나옵니다. 전부 다 승리에 칩니다. 이길 리가 없지. 그런 일이 뭐가 일어나느냐? 아까 그 시시가다니에서 음모를 꾸몄잖아요. 음모를 꾸몄는데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 되는 거죠. 말한 것처럼 믿고 끈이 여르 무혼노 하까크 밀고에 따른 의한 모반의 발각되는 겁니다. 아까 저녁 들어갔다 나왔다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슈보샤노 나리치카노 이모토와 그런데 이 녀석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야. 근데 타이라노 기요모는 그 소식을 들었으니까 한 10,000명인가 병사를 모으는 거야. 야, 다 모여! 그러니까 다 모이죠. 목숨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 녀석들을 하나하나 다 잡아들입니다. 그런데 슬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미있는 일이. 주모자인 나리치카라는 후지와라노 나리치카 귀족입니다. 의 이모토, 여동생이 있습니다. 는 시게모리노 츠마, 시게모리의 처입니다. 여러분 시게모리 누구라 했어요? 타이라노 기요모리의 장남. 그 선비 같은 친구의 처가 이번에 모반을 일으킨 주범입니다. 헐, 그렇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어. 그리고 이 나리치카의 딸인가? 둘째 딸인가? 셋째 딸이 이 시게모리의 셋째 아들인가? 넷째 아들의 또 처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당연한 거죠. 왜? 권력자들끼리 결혼하는 거죠.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 시대에는. 나중 시대, 지금도 그럴지 모르지. 여러분 그러시죠? 권력자들끼리 결혼하셨지. 자, 아무튼 그런 게 그러니까 어때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누구도 있어요. 고시라카와 좋고 고시라카와 상황도 거기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키요모리는 상황을 어떠어떠스를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소시스르 조나노 시게모리 그걸 저지하는 장남인 그러니까 여기서 죽이겠다는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죽이겠다는 얘기는 갖는 건 아니고 상황을 유폐하겠다는 얘기죠. 한 곳에 몰아놓고 못 움직이게 모반을 못 꾸미게 하는 거죠. 그러려고 했는데 이 장남인 시게머리가 이 친구 입장에서 되게 난처한 거야. 자기 처가 이번 주모자의 아버지야. 그리고 자기 아들의 처가 주모자의 둘째인가 셋째 딸이야.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게 또 영향이 받았겠죠, 당연히요. 처벌하지 죽이지 마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게 그 장면입니다. 이제 그 녀석들을 이게 중인이에요. 그렇죠? 스님이죠. 그 주모자를 잡아서 이리 관계없는 녀석들은 목을 쳐 다 죽여버립니다. 대신 아까 그 친구들은 이 인적 관계 있는 친구들은 죽일 수가 없는 거야. 왜? 우리 와이프의 아버지 장인인 거야. 그렇죠? 우리 손자의 장인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남 녀석들 이렇게 목을 쳐 다 죽이는데 밑에 그림도 그런 겁니다.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똑같은 녀석입니다. 이 녀석을 뭐 하는 거예요? 모반을 깨했던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녀석을 아까 있었죠. 이름이 또 안 생각나. 그 친구를 고문하는 겁니다. 밑에 그림이 좀 생략이 되는데 발을 비틀고 막 이렇게 온갖 고문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 녀석은 내가 대의를 위해서 한 거야 하다가 하도 고문을 하니까 다 몰아버립니다. 그리고 결론은 목이 잘려 죽습니다. 이 우치급이라는 거, 목을 치는 거, 이 시대는 너무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전쟁에 저도 목이 다 잘리고 모반에도 목이 잘리고 근데 아까 그 혈연으로 이어진 어쩔 수 없는 그런 친구들은 이제 시게모리 아들 첫째 장남의 그 설득을 따라서 이 키요모리가 귀양을 보냅니다. 5명, 6명 정도를. 그 중에 하나 시온간 이게 그 중에 하나는 중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근대 소설가 중에 여러분 아크다가상 그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키상, 순수문학하고 대중문학에 주는 일본 문학상이 있잖아요. 들어본 적 있어요? 그거를 만든 사람은 기끄치강입니다. 작가면서 사업가. 근데 작품도 되게 재밌습니다. 이 작품도. 오문슈노 카나타, 은혜와 복수의 저편이라는 거라든가 아니면 토우주르노 고이라든가, 토우주라는 그 가부키 배우입니다. 의 사랑이라든가 정말 재밌습니다. 수필도 재밌습니다. 기끄치강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연관한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의 단편, 근대 소설 중에서 역사에 관한 것 중에서 슌카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게 이 모반 사건과 그리고 이 친구도 귀향을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카고시마 저쪽에 오니가시마인가? 오니가시마는 아니고 오니가시마는 도깨비 나오는 데고 하여튼 되게 멀리 귀향을 갑니다. 근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었다며. 해초 뜯어먹고 산 거야. 근데 여기에 4명이 갑니다. 모반을 일으키는 녀석 4명을 보내는데 이 나중에 이 타이르와 기요모리가 딸을 도쿠코를 천황의 중국으로 보냈잖아요. 근데 임신을 합니다. 그 시기에. 그러니까 뭐예요? 아기 낳는 게 지금 힘든 일이지만 옛날에는 아기 낳고 죽는 일이 우리 어머니 세대도 많았었는데 그 옛날 시대 얼마 만에 죽었겠어요. 그러니까 순산을 바라는 불공을 드린다든가 그런 하나의 일환으로서 거기 귀양 보냈던 4명 중에서 3명을 이렇게 사면을 합니다. 그리고 교토로 불러드립니다. 근데 그 4명이 얼마나 육지만 바라보고 살았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섬인데 거기에 말도 안 통하는 거기 지방이니까 사투리겠죠. 하나도 안 통하는 말이에요. 맨날 바다만 바라보다가 어느 날 배가 와서 3사람을 싣고 갑니다. 근데 이 녀석은 정말 막 살려달라고 나도 같이 가고 싶어 그런 처절한 몸부림을 이 작품에서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안 들어갑니다. 사면 안 해요. 이 녀석은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몰라도. 이 일본 문학에서도 이 헤이케 모노가타리에서 소재를 취한 그런 것들도 되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제가 생각나는 게 기끄치강의 단편소설 시온강입니다. 흥미진진합니다. 정말. 되게 재밌습니다. 아무튼 그 사건이 그 모반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귀양 가고 처형 당하고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아까 말했죠. 그 도쿠코 딸인 도쿠코가 천황의 시집을 가서 이제 몇 년 있다가 아기를 낳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에피소드가 되는 겁니다. 제목은 조금 다른데 원문하고 키요모리 텐노노 소흐도나르 키요모리가 천황의 조국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됐어. 왜 할아버지가? 왜 가이소후라고 얘기했죠. 외조부니까 일본도 가이소후라고 합니다. 이게 언제냐면 생카쿠 나나주 하시네 키요모리의 무스메가 키요모리의 딸이 오조우미 이 황자지만 왕자처럼 오지라고 읽습니다. 왕자를 낳고 쇼라이 안토쿠 텐노니다 장래에 안덕 천황 안토쿠라고 읽는 우리는 안덕이지만 일본 발음은 안토쿠라 들린 겁니다. 중국어 발음이 한국에서 조선만두에 영향을 받았던 어떻든 안토쿠 텐노가 됩니다. 이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 보면 좀 커 보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전쟁에 죽는데 놀이가 놀고 있는 겁니다. 죽을 때가 6살인가 7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 번만 해도 5살, 6살 모습인데 되게 커 보여. 근데. 이런 모습이었다고요? 아까 그게 있었잖아요. 카보르라고 해서 이런 머리 스타일을 하고서 이제 교토 시내 돌아다니면서 그 헤이케를 이렇게 욕한다든가 모반을 끼한다든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밀고 가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런 머리 스타일 같아 이게. 아무튼 이거는 후대에 그린 거라는 거. 여러분 어때요? 나이조 다이진 태정대신 정치의 최고 권력자가 됐어요. 귀족도 당연히 됐고 자기 일가 중에서도 귀족이 엄청 많이 됩니다. 귀족이 자리에. 그럼 그만큼 원래 있던 후지아라 귀족, 해양 귀족이 잘려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을 잡은 거죠. 근데 뭐예요? 이건 실제 핏줄 권력 뭐라고 해야 돼? 천황의 의저보가 되면서 권력이 더 절대적이 된 거죠. 그런 에피소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흑과라가 더 있는데 복원인데 복이 많은 들판 여기 뭐냐면 지금의 츠마리 이마노 코베니 즉 지금의 코베 들어보셨죠? 오사카 왼쪽 부분에 있는 거기 항구 도시 유명한 데 코베입니다. 신의 문이야. 이렇게 한자를 억지로 새기면 코베니 마치오 츠쿠르 동네를 만드는 키요모리. 왜 동네를 만드는 아까 앞에 부분에서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아버지 타다모리가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서 그 토바 천황한테 그 사원을 큰 멋있는 것을 사원을 만들어서 받침으로써 그 조정에 올라가는 위치가 됐다고 했었잖아요. 어떻게 했어? 소토노 카이가의 보호했기 송과의 해외 무역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인 다다모리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를 한 겁니다. 나라를 막으면 나라가 잘 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어느 나라도 그렇고 북한이 다 막아버렸잖아요. 나라가 잘 될 거라고요? 탁 뜬 소리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조선시대 세국을 했잖아요. 어리석은 존재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화려히 봐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강대국이 미국 하나 느낌 나는데 지금 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젊은 분들은 미국을 가야 됩니다. 이제는 독일도 가고 프랑스도 가고 뭐 영국도 가고 일본도 정말 많이 갔죠. 지금 여러분들은 영어를 기본으로 장착하고 미국을 가시기 바랍니다. 쫓겨나면 어떡하지? 트럼프 물러난다고 가세요. 아무튼 세상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국내 인재가 해외로 유출된다고 막 그렇게 걱정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나가서 더 큰 사람이 되어서 돌아와도 되고 거기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그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해외에 나가면 애국자가 됩니다. 아무튼 자 그런데 이렇게 권력이 절정에 이르고 있는 거야. 막 새로운 도시도 만들고 그런데 우리 선비님 같은 한량이 아니지 아주 도덕군자 같은 첫째 아들 시게모리노 묘지 첫째 아들이 그냥 40살에 덜컥 죽어버립니다. 병으로. 그리고 병으로 죽어서 여러분 역사 이야기 중에서 어떤 주인공으로 이 병으로 죽음으로써 역사가 바뀌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의외로. 뭔가 큰 역사를 움직임을 만들어 가다가 덜컥 죽어버립니다. 지금 푸틴이라는 녀석도 덜컥 죽어버리고 김정은이도 덜컥 죽어버리고 시진핑도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트럼프도 죽어버리고 하면 세상의 역사가 확 바뀌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꼭 이런 하나의 우연, 죽음이라는 게 우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이 타이라노 기요모리가 난폭하고 성질이 급하고 난폭이나 포악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 행동을 하는데 저지르죠, 막. 그런데 그거를 그나마 중심을 잡아준 게 장남입니다. 시게모리. 근데 장남이 덜컥 죽어버렸네, 병으로. 물론 아버지도 큰 쇼크를 받았겠죠. 상처도 받고. 근데 이때부터 뭔가 덜컥거리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고시라가 이제 법황이 된 겁니다. 추가를 한 거죠. 시게모리가 죽으면 여러분 뭐가 남아요? 응? 뭐가 남아요? 영지가 남자. 주었던 땅. 그렇죠? 다 이 키요모리도 마찬가지로 전부 그런 귀족 계급들은 땅 영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조정에서 준. 근데 그거를 이 희대의 권력자 키요모리한테 돌려주는 게 아니라 이 고시라가호 법황이 그거를 다 몰수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 여동생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친구도 죽어버립니다. 그 영지도 다 뺏어버립니다. 이놈이. 고시라가호의 생호도 전횡과 지 맘대로 하는 거죠. 키요모리노 서치, 키요모리의 조치입니다. 내 아들이 죽었는데 내 아들 영지를 이 자식이라면 안 되겠다. 이 법황이 다 뺏어갔단 말이야? 여동 그 애기 있고도 말이야? 화를 낸 거죠, 당연히.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고급 관리요, 민나 유해. 고급 관리들을 모두 유폐시켜버립니다. 가둬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건물에. 그리고 고시라가호, 그 전횡을 벌인 자기 맘대로. 이 사람도 되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 끝까지 살아남거든요. 죽지 않습니다. 이 법황은. 유폐도 갔다가
모반도 꾸몄다가 죽여버리기도 했다가 전행도 벌이다가 아주 별걸 다 합니다. 여장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이 친구를 또 유폐를 시켜버립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사실은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모반을. 모반보다는 근데 이게 왜 성립이 안 하냐면 이 친구 텐노 이 친구가 어린 나이잖아. 근데 천황은 어린 나이 시키고 상황이 되면 되는 거니까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키요모리의 머릿속에 뭐가 있던 거냐면 그럼 천황을 내 외손자를 시키고 그러면 내가 천황을 모시는 사람이지 천황의 모반을 하고 이 역적은 아니잖아. 그 논리를 가지고 이 고시라가호도 유폐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 천황은 만세일계라고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오카스 베카라즈 손자에 친모만 쓰면 존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니혼노 레키시다마 일본 역사에서도 텐노 안사자 천황 암살하는 거 형제끼리 서로 죽이고 막 하는 거 굴욕생쟁이죠. 그래서 천황을 유폐시키는 거 가둬버리는 거 그리고 또 시마나가시 여러분 시마 섬 나가 흘려버리는 거 여러분 시마나가시 뭐 하는 거 귀양 보내는 거 우리가 제주도에 보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천황에 대해서 실제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천황이 그렇게 신인데 천황이 신이라는 실제 현현신 아라이토 가민데 살아있는 신이라는 거는 근대 들어서 만들어진 새로운 또 하나 이렇게 전설인 겁니다. 누가 만든 이토 히로부미가 아무튼 그러한 고시라카호가 그런 일들을 벌여서 키요모리한테 험한 꼴을 당했다라는 에피소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헤이케 모노가타리는 중세 일본 최고의 전쟁 문학의 걸작이란 말을 했잖아요. 근데 아직 전쟁이 안 나왔어. 근데 아까 말한 이렇게 앞으로 이제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커다란 전쟁은 없던 거예요. 아까 난 2개가 있었잖아요. 그런 난이 벌어지는 건 있었지만 물론 그건 당연히 전쟁이지. 자, 여기 보시면 유해 목전의 도시라카와 호 유폐를 목전에 둔 그 앞에 둔 시라카와 호팡입니다. 고시라카 원래는 시라카와 천황이 있는데 나중에 그 말을 따서 그 시라카 천황 다음에 나는 천황이다 해서 고라 이 디우자를 붙인 겁니다. 아까 토바 천황이라는 천황이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 타다머리가 그 사원을 바친 그 천황의 이후에 나중에 고토바 천황이라는 또 후자를 붙여서 천황 이름을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에 소시적 대학 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후배가 와서 그 고토바 천황이라 후조 한자를 못 읽는 거야. 근데 저는 그때 그거 다 읽어서 이거 고토바 천황이 읽는 거다. 이렇게 알려준 기억이 찌근합니다. 그 상황을. 저는 과거를 잘 읽는 편인데 이거 이렇게 준비를 좀 하다가 그 생각이 막 떠올랐습니다. 그 도서관 그 풍경도 떠오르네. 진짜 자기가 본인이었으면서. 여러분 보시면 그림에서 여러분 이게 기샤입니다. 앞에 이게 소가 없는데 이게 소를 얻는 거겠죠. 소 그 등에. 그리고 커다란 나무 바퀴가 있고 이게 수레가 이 가마가 있는 겁니다. 이걸 우차, 기샤라고 있습니다. 우차를 기샤라는 고유명사 읽기가 있고 이걸 타고 이제 가려고 하는 거야. 뒤에 무사들이 막 지키고 있잖아요. 유폐시킨 다음에. 유폐가 아니라 이 어전인 거예요. 여기는 아마도. 그래서 이제 딴 곳에 유폐시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고시라카 그 상황이 법황이 어디 있어요? 여기 수렴이 있고 수렴 뒤에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조정 대신들이겠죠. 몇 명 흑흑 울고 있어요. 이 친구는. 그리고 이 중에는 분명히 온묘지 그 음양사 점치는 녀석이 하나가 누구에 있습니다. 꼭. 그리고 조카 여관들 그러니까 궁녀들인 거죠. 궁녀들도 같이 가는가 보다. 우는 거죠. 이 친구는. 그리고 보시면 여러분 다 맨발입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 후대에 그린 그림이겠지만 맨발로 다녔겠거니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신발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집신 비슷한 것도 있고 아무튼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소나무도 참 이쁘게 만들어 놨네. 그리고 무사들이 이렇게 이제 갑시다. 그 오전, 여기 오전 같아요. 그러니까 천왕이 있는 오전이 아니라 법황이 있는 오전이 되는 거죠. 따로. 거기서 이제 끌고 데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친구가 이건 에도시의 후기에 그린 그림입니다. 미나모토노 요리마사. 기억나세요? 기억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옛날에 선생님들이 수업하시다 기억납니까? 앞부분 얘기하시면 그러면 저는 기억이 한 번도 안 났어. 그러면 저는 자기도 기억 못하면서 미나모토 요리마사는 겐지인데 앞에 난에서 두 번째 난에서 자기 일족의 편을 안 들고 천하한테 칼을 겨눌 수 없다고 해서 이렇게 해익계에 편든 친구가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 친구가 미나모토는 요리마사입니다. 류자는 보통 요리학 많이 읽고 정치할 때 하는 마사가 많습니다. 뜻으로 읽은 겁니다. 그거는 류자는 라이라고 음으로 읽었겠죠. 그다음 정치는 세이라고 읽겠고 그것도 많이 읽다 보면 이름이 많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멋있게 화살을 들고 대일본 명장감 대일본의 명장의 그런 도감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그런 설명들이 써 있는 것 같은데 갱산미 요리마사가 써 있네요. 이런 것도 읽으면 참 재밌습니다. 이 사람의 직책입니다. 미나모토노 요리마사 산미. 산미인데 조종의 직책을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높이까지 올려준 게 누구냐? 키요모리입니다. 멋있게 나오네 여기서는. 후세에 그렸다고 말씀드렸죠. 진짜 이런 모습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분 이렇게 멋있게 있네 그런 거 아닙니다. 미화를 하는 거죠 후세에서. 미화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시대에 와가지고 후세에서 막 이렇게 각색을 하네? 각색 좀 하면 어때? 후손들이 그나마 조금 더 멋있는 모습을 조상을 기억하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 에피소드가 어디에 이어지냐. 그러니까 이제 타이레오 기요모리가 상도 다 유폐시켰으니까 귀족들 다 유폐시켰으니까 이제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냥 끝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사고가 납니다. 이제 또 모반을 일으킵니다. 모치히토 신노토 미나모토노 요리마사 나나주연사이 74살인데 누가? 미나모토노 요리마사 아까 그림에 있던 친구 키요모리가 이렇게 출세할 수 있도록 도와준. 그런데 이 친구가 모치히토 신노 일본의 천황 이름은 다 두 글자입니다. 성이 없습니다. 천황은 뒤에가 전부 다 어지린 자입니다. 그리고 일꾼이 히토라고 있고 지금 레와 텐노 지금 이 젊은 천황이 레와 천황입니다. 이름이 나루히토입니다. 모든 천황 이름 두 글자다. 근데 이 친구는 이 가지 써 이자를 가지고 모치히토라는 이름을 씁니다. 신앙이란 말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모치히토 신노 아니면 모치히토 오라고 보통 얘기해도 괜찮은데 이 미나모토 요리마사가 출세 못하고 있는 한 30 넘었을 거라고 나누는데 30 넘은 이 권력에 천황이 되지 못하고 저쪽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 그 왕자죠. 우리말에 왕자야. 왕자를 찾아가지고 꼬드깁니다. 어떻게? 겐지노 세력고 아침에 해봐. 겐지의 세력을 모으면 그 전에 지고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리고 겐지의 적자는 죽었고 미나모토노 요시토모는 죽었잖아요. 그리고 자식들은 귀양 보내고 그 다음에 출가를 시켰잖아요. 세 아들을 죽이지 않고 그게 키요모리의 가장 큰 실수인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 지방 곳에서 겐지를 따르는 무력 집단들이 많이 생겨난 겁니다. 그 세력들을 여기는 동국에 있는 겁니다. 카마쿠라, 도쿄, 나가노 그런 데 있는 천황이 그 왕이 명령을 하면 다 모여들 것이다. 그러니까 모여들면 그 겐지를 가지고 헤이케의 오테르토 헤이케를 칠 수 있다고 써서놓을까 꼬드깁니다. 그러면서 모반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친구는 키요모리가 열심히 출세도 시켜준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나냐? 이 미나모토노 요리마사의 아들이 있습니다. 무스코 아들이 메이바오 우바와레 명마 아주 좋은 말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거를 우바와레 빼앗깁니다. 어떤 얘기냐면 그 녀석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키요모리의 자식 중에 하나가 얘가 이 요리마사의 아들이 아주 정말 좋은 말을 그 시대의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포르쉐잖아. 람보르기니고 그렇지 않으세요? 지금이야 그런 걸 타지만 그 시대는 말이 최고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갖고 싶게 해서 보고 싶고 게다가 권력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야, 나 그 말을 보고 싶다. 말을 좀 가져와라. 라고 이 하인이 몇 번이고 보냅니다. 그때마다 말을 뭐 어디를 키우기 위해서 어디를 보냈다느니 계속 거절을 합니다. 그러다가 끝끝내 거절을 못하고 야, 그 말이 뭐가 중요하냐? 그냥 줘라 하고 나중에 줍니다. 그런데 그 키요모리의 자식이 그 말을 타고서 그 아들 이름이 있었는데 아들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부조크 사레타노데 무홍이 돼 있는데 말을 타고 손님들 올 때마다 그 말을 타고 야, 그 친구가 예를 들면 한국식으로 철수야. 그러면 그 말을 철수야 이 채찍질을 하면서 철수야 달려봐 하고 이 요리마사 아들 이름을 부리면서 멸시를 합니다. 그 얘기를 다 들은 거죠. 그게 뭐예요? 부조크 사레타노데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내가 또 얼마큼 살겠니? 몇 살이야? 74살이야. 내가 이 받은 치욕, 모욕을 내 아들이 받은 모욕을 씻기 위해서 보반을 일으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동기도 이상해.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동기도 이상하고 동기가 합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이게 커다란 이 헤이케가 멸망하는 커다란 이 도화선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 모바는 폭삭 망합니다. 저기 모치이토 신노도 화살 맞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서 꼬시니까 모치이토 그 친왕이 모치이토 왕자가 저걸 친왕이라면 또 그렇다. 왕자가 나이 든 30 넘은 헤이케이 토메츠노 료지 1180년 생 하지주냉의 80년에 헤이케 토멸, 쳐서 멸망시키라는 료지, 영지, 명령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명령서를 그 동쪽 지방에 있는 그 겐지들한테 다 보냅니다. 많이 써가지고. 야, 너희들 겐지들아, 너희들이 지금 봉기해서 우리를 멸시하는 헤이케 놈들을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헤이케 놈들을 다 없애버려! 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천황도 아닌데. 하여튼, 그럼으로써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잠자코 힘을 기르고 있던 더욱 동쪽 지방의 겐지 시족들의 그 무력 세력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힘을 갖췄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근데 그 료지가, 그 영지가, 그 명령사가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아까 키요모리가 죽이려고 했더니 세 형제, 첫째, 14살짜리. 그러니까 어머니가 죽이지 마라, 야. 부처님이 그럼 넌 벌 받는다, 야. 그래서 살려준 놈. 이 녀석이 그 카마쿠라에 가서 어떤 가문, 그 지역의 가문이 뭐냐면 호조시입니다. 북조라고. 호조시가 나중에 뭐가 되냐면 카마쿠라 시대에 이 친구가 처음에 3대가 가고 그 다음 이어지는 집안이 호조시입니다. 그 지방 무력을 가진 호조시의 딸, 호조 마사코라고 있는데, 쟤도 그 책도 있습니다. 전기 같은 것도. 제가 옛날 논문 쓸 때 그 하나 쓴 적이 있어가지고, 관련돼가지고. 그래서 세력을 크게 키웠는데, 대신 아까 말씀드렸죠. 이 미나모토는 요리토모 뭐라고요? 겐지노 토rio. 겐지의 동량입니다. 우두머리, 대들보.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온 곳에 있는 겐지 씨들 그리고 힘이 있는 호족들이 얘 밑으로 몰려듭니다. 그 이름만 가지고도. 그걸 동량, 토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세계냐? 키소 요시나카, 요시 나카르, 중자니까 사이라는 뜻입니다.
키소에 있는 요시나카. 얘 원래 이름은 미나모토노 요시나카입니다. 근데 키소라는 지방, 여기가 나가노입니다, 지금에. 그냥 저 위에 지방이죠. 거기에서 세력을 떨친 요시나카라들에게도 전해진 겁니다. 모치히토 신왕의 그 명령서가, 토벌 명령.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겐지노 오기나 한노. 겐지들이 엄청난 커다란 반응을 합니다. 아, 이제 뭔가 때가 왔나 보다라고. 여기까지 얘기고. 그렇게 모치히토 왕자가 그런 거를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들 키오모리는 다 합니다. 다 전해 듣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근데 처음에 이 모치히토 왕자하고 그다음에 요리마사가 그 겐지들이 동쪽 지방에서 오기 전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세력이 없잖아. 그 요리마사의 자기 부하들 일부가 있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을 했냐? 기획을 처음에 짰냐면 승병들, 이 교토 비파호라는 데 거대한 호수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교토 위에요. 거기에 히에장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거기도 사찰이 있는데 그쪽 승병들, 그리고 나라에 있는 코오쿠지, 흥북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승병들, 그리고 또 잠깐만, 뭐였지?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이따 나오면 말씀드리는데, 그런 승병 세력, 절과 신사들 세력들을 모아서 그 겐지의 병사들이 오기 전까지 싸우자는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그 명령서도 그 절에도 다 보냅니다. 모여들겠죠. 준비를 하는데, 우리의 키요모리 씨, 타이레오 키요모리는 정말 교활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토에 있는 히에이장이라는 그 가장 일본 절의 본산입니다. 가장 큰 데입니다. 여기에 뭘 어떻게 했냐면 코메토 키누 대 바이쇼, 쌀과 키누 견자입니다. 비단견. 비단은 니시키라고 하지만 견자도 많습니다. 비단으로 바이쇼 매수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 주지를 부릅니다. 히에이장이. 어이 주지, 내가 이렇게 절도 잘 다니고 거기 이런 것도 쌀도 주고 옷감도 주고 할 테니 이번에 히에자는 참가하지 마시게라고 설득을 합니다. 근데 설득을 했는데, 그래 쌀하고 보낼 거 아니에요. 그 비단을, 옷감을 엄청난 양을 보냅니다. 좋은 거를. 그랬더니 그 산에 곳곳에 이렇게 둡니다. 그랬더니 온갖 그쪽 주변에 있던 중들이 몰려들어가지고 그걸 빼앗는, 서로 차지하려고 난리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그 밑에 있는 이 시입니다. 와까. 좀 글씨가 짧긴 한데, 야마호시, 오리노베 고로모, 우스크 시테, 하지오바에 코소, 가크사 자레케레. 되게 어렵죠, 여러분?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하면. 몰라도 여러분 알아서 뭐예요? 야마오시, 땡중들이 오리노베 고로모. 그 오리노베 고로마는 옷감이라는 뜻입니다. 옷감을 입었는데 여기는 비단 옷감을 말하는 거죠. 비단이 되게 얇잖아요. 그렇죠? 좋은 옷감이니까. 부드럽고, 비단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비싸. 그렇죠? 근데 이 땡중들이 그런 비단 옷감을 우스크 시대, 옷이 아주 였다는 뜻이에요. 아주 얇구나. 땡중들이 입은 비단 옷이 아주 얇구나. 하지오바의 코소, 여기까지입니다. 수치조차도 하지사에모 가쿠사 차레케레. 가쿠스 숨기다잖아. 숨길 수 없구나. 부끄러움조차도 못 숨기구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땡중들이 무력이 생겨가지고 그걸 빼앗느라고 난리를 친 겁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 땡중들아, 니들이 입은 그 얇은 옷 때문에 너희들의 그 수치스러운 마음이 다 보인다, 이 녀석들아,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저는 되게 멋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히에장은 그 반란에 참전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라에 있는 유명한 절이 흥복사입니다. 코우쿠지. 흥복사라면 안 돼. 그냥 코우쿠지인 거야. 는 참전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
모치히토 왕자를 도와서 우리가 싸우겠다 하고 병사들, 승병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늦어가지고 다시 돌아가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타이르노 기요모리가 이렇게 제압할 그 세력이 적은 거죠. 여기 무슨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북교 세력, 불교 세력이 헤이케와 다치 무카에로도 맞설 만큼 강력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싸움에서는 전부 집니다. 승병들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커다란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승병들이 모인 거예요. 승병들이 모여서 자, 다 많이 모였구나. 그러면 이제 뭐를 하자고 했냐면 요치를 합니다. 요치. 밤에 치는 거. 낮에 치면 다 보이니까 부사들이랑 싸우기 좀 열세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야습을 하는 겁니다. 밤에. 그러면 다 쉬고 있다가 불의의 습격을 당하는 거죠. 그거를 시오토스를 하려고 하는 소헤이토 승병들과 소레오 오쿠라사를 그걸 늦게 지연시키는 신가 진해입니다. 신가이라는 중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논의를 하고 이제 하자 하고 있는데 이 녀석이 신가에 나타나서는 모두들 들어보시게. 근데 이 친구는 그 헤이케로부터 은혜를 받은 친구입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 여러분 그 시대에 중도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누가 주느냐? 헤이케의 타이로 기요모리가 힘을 많이 쓴 겁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출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거죠. 그래서 그 요지, 밤에 공격하는 걸 멈추게 느끼게 하려고 모두들 들어보시게 주절 해가지고 결론은 출발을 하긴 하는데 시간을 어느 정도 늦추게 만듭니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친구는 헤이케 초기이긴 하지만은 배신자인 거죠. 그 승려들 그런 세력에서는. 아까도 배신하고 어떤 녀석이 밀고 했잖아. 우라기니 모노노 이것도 배신자가 참 많구나라는 뜻입니다. 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갔더니 밤에 가도 이제 다 늦게 가니까 뭐 다 알지 준비 다 하고 그래서 쳐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어디를 가냐면 여기 묘도인이라는 데를 갑니다. 이제 교토에서 나라로 가는 거예요. 나라의 코우끄지라는 거기 승병들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합류하면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 모치히토 왕자하고 그 요리마사하고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나라로 가는 도중에 이 모토히토 왕자가 피곤했는지 말에서 6번을 떨어졌다. 꼬꼬박꼬 졸다가 6번을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동네가 우지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근데 우지에 큰 강이 있습니다. 거친 강. 그걸 우지가라고 하는 건데 그 건너편에 뭐가 있냐면 묘도인이라는 사원인 거죠. 사원이 있는 절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묘도인노 타다카이의 싸움. 그 밑에 그림이 이게 여기가 묘도인이고 사원이고 그리고 이게 우지가와 그 강입니다. 아주 거친. 그리고 여기에는 뭐겠어요? 헤이케군. 헤이케 키요모리의 무사들이 토벌하러 온 겁니다. 근데 그림을 보세요. 물살이 거친 거를 표시를 잘 해놨죠. 보시면 승병들도 갑옷 입고 다 했습니다. 투구도 다 썼어. 신발도 신었네. 어떤 신발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물살이 얼마나 그 강이 거친지를 표시하고 있는 그림을 표현한 거죠. 후대 그림입니다. 이것도 에도 시대 아마도. 그런데 보시면 다리가 있는데 여기 한 100m라고 했나? 200m라고 했나? 그 다리가 있는 겁니다. 나무로 만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위에 다리 상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벗겨져 있습니다. 이만큼. 그렇죠? 그래서 이 병사들이 그게 멀리서 안 보여가지고 이게 이렇게 이거 뭐라는 거죠? 아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건너편이 안 보였나 봅니다. 처음에 병사들이 막 돌격! 당연히 엄청난 군세고 여기는 몇 명 없으니까. 그래서 쳐들어가는데 갔다 보니까 앞에 발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떨어져 흘러갑니다. 바닥 이 냇가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멈추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싸움이 막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여기에서도 무예가 특출한 그 승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혼자 나와서 여기 막 뛰어. 이 옆에 여기 틀은 있으니까 뼈대는 여기 나와서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좁으니까 1대1 싸움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싸움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싸울 수가 없는 거야. 언제 못 건너가는 거야, 저거를. 다리를 새로 놓을 수도 없고, 물도 거칠고. 그래서 뭐냐면, 우지가와 다래. 이 강을 건너라! 근데 어떻게 건너냐? 여긴 그 그림은 안 나옵니다. 우마데, 미즈노 나가레루. 여러분, 이거는 나가레 오라고 해야 됩니다. 제가 입력 미스했네. 말로 물의 나가레 흐름을 유를 것이. 늦게, 이게 흐름을 약하게 해서라고 되는데, 어떤 말이냐면, 좀 하루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말이 크잖아. 근데 이거 사실은 좀 뻥 같던데. 어떻게 하냐면, 우마노 약하다. 여러분, 약하다라는 게 뭐냐면, 이 뗏목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말을 뗏목처럼, 많은 말들을 이렇게 무장들이 좀 높은, 말 타는 녀석은 높은 병사들이잖아요. 계급이잖아. 쭉 큰 힘 있는 말들을 해가지고 이 강을 건넙니다. 앞에 하나가. 무리가 지어서. 그러면 여러분, 뒤에 있는 무리는 좀 약해지겠어요? 안 약해지겠어요? 좀 약해지죠. 그러면 거기를 보병, 말 안 타는 병사들이 뒤에 약해지는 말 밑에 있는 물을 해서 건너갑니다. 기어이. 뭐 말이 떠나가는 말도 있고 뭐 사람도 떠나갔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좀 신지라래 믿을 수가 없긴 하는데 이야기니까. 그래서 말을 뗏목처럼 만들어서 물의 흐름을 약하게 하고 그 약한 대로 이 보병들이 같이 건너서 인원이 많으니까 금방 다 이렇게 제압을 해버립니다. 그게 아까 말한 우지가와라는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그걸 묘도인노 다다카, 묘도인이라는 사원에서 절에서 나은 싸움이다 하고 해서 저런 작은 타이틀이 달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거네. 근데 이 그림은 조금 그거를 상상은 못해요. 이렇게 무장들이 말을 탔지만 이게 엄청 깊지 않네. 그리고 보병도 건너가잖아요. 여기 보시면. 근데 이 그림처럼 건너가는 건 아니고 많은 말이 있고 목이 무슨 물이 흐르면 이 정도 가진 약해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그 다리 우지가와 이 다리가 여기서 막 싸우다가 안 되겠다 하고 뒤를 와가지고 이 말을 타고 건너가는 겁니다. 이게 그런 그림입니다. 이건 좀 고증이 좀 잘못된 것 같아. 화살도 막 날라오고 하긴 하지만 그림도 멋있게도 그렸다. 갑옷도 뭐 제대로 입었죠. 말이 거의 몸통까지 차고 여기 떠내려가는 말도 있다고 하니까 훨씬 더 기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묘사로는 말이 몸통까지 오고 말이 목까지 오고 머리까지 오면 이게 고삐를 잘 다뤄서 말이 물에 빠져 죽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건널 수 있도록 물이 더 깊었다는 식으로 묘사가 나오기 때문에 본문에 이게 그 싸움의 그 우지가를 건너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싸울 때 깃발이 있잖아요. 근데 깃발이 아니구나, 이거는. 회의께는 그 싸울 때 깃발로 적과 아군을 구별할 때 빨간색 깃발을 씁니다. 그걸 겐지는 하얀 깃발. 자, 그러니까 거기 싸움에서 아까 요리마사 74살짜리 그 노장은 자결해 버립니다. 싸움이 다 질 것 같으니까 부하한테 뭐냐면 부관이 있잖아요. 부관한테 내 목을 베어주라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죠. 장군, 살아계신 장군을 차마 뵐 수 없사옵니다. 장군이 스스로 죽으시면 제가 참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에 칼을 꽂고 죽습니다. 그 다음에 부하가 목을 쳐서 그걸 가지고 이 보자기에 싸서 어떻게 하냐면 그 우지가 강이잖아요. 깊은 데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돌을 매달아서 거기에 빠뜨려 버립니다. 머리를. 그래서 나중에 찾을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왜 자결을 하느냐? 많이 자결합니다. 전쟁에 지면. 지케츠노 오이 리유와 자결이 많은 이유가 뭐냐? 여러분 아까 앞에 강의에서도 패배를 하면 승자들이 목을 다 잘라 2,000명을 죽여서 2,000명 목을 다 잘라서 가져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전시를 합니다. 나무에 걸고 이렇게 동네에 걸어서 효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욕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목이 어차피 잘려 나갈 거니까 이게 숨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결하는 겁니다. 자결을 한 다음에 목을 숨기는 거죠. 여러분 누구야 오다 노부나가도
이 절에서 불타 죽었잖아요. 죽는데 마지막에 시체를 못 찾습니다. 부하가 배반해서 죽이는 건데. 그런데 시체를 왜 못 찾느냐? 찾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목 잘려가지고 그 오다노부라는 유명한 장수의 목이 효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시체를 발견을 못했습니다. 오다노부나가는 전국시대에. 아무튼 그래서 이 사라시급이 목을 사라스라는 말은 이렇게 노출하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막 보여주는 거, 그거를 사라시급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이샤노 급이었기 때문에 패자, 진자의 목을 잘라서 아따모, 사라시모노 이스를 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자결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목도 없는 게 뭐죠? 숨긴다든가 그런 일이 있던 겁니다. 자, 근데 죽기 전에 일본 애들은 이게 역사에 너무 많아. 미나모토노 요리마사의 지세이노쿠 제 강의 많이 들었으면 이 얘기 많이 했습니다. 세상을 그만둘 때에 짓는 시입니다. 우모레기노. 이 우모레는 맺자니까 묻힌 나무란 뜻이거든요. 꽃피지 못한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그 묻힌 나무의 하나 사크고토모 꽃피는 일도 나카레신이 없었는데 미노 나르화 되죠. 몸에 되는 끝이니까 잇몸의 마지막 모습은 가나시카리케리 아주 슬프구나라는 시를 짓고 죽어버립니다. 근데 이런 것도 짓고 다 죽어야 돼. 급한데 전쟁을 막 아까 그 평등은 묘도인에서 막 싸우면서 거기서 죽는 건데 이런 것도 짓고 죽어. 아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후세에 갖다 붙인 그 친구가 이런 지세에 넣고 유언의 시를 남겼다라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까 말한 것처럼 모치이토. 원래 다카쿠라 미야 모치이토가 원래 풀네임입니다. 근데 보통 한테 모치이토만 해도 괜찮고 못 따라요. 이 모치이토 왕자도 칼 맞고 죽습니다. 칼 맞아 죽었는지 화살을 맞아 죽었는지. 그리고 그 아까 평등원의 그 전 싸움에서 600여노 사라급이 600여 개의 그 목을 잘라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요리마사 그 모반을 일으킨 주모자의 아따마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부하가 보자기에 싸서 돌에 묶어서 불에 빠뜨려서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쪽에 또 쫓아가서 거기 도 있고 또 온조지라는 절도 있습니다. 거기도 야케를 전부 불태워버립니다. 일본에는 신사나 절 앞에 작은 동네들이 많습니다. 어떨 때는 거기에 정기적으로 시장이 열리기도 하고 옛날에는 그거를 몬젠마차라고 합니다. 문 앞 동네라고 해서 그 온조지 앞에 있는 문 앞 동네의 민가를 생합약극행 1800헌 이 채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조가 이 처마원자인데 처마를 한 채 두 채라고 쓰는 건데 일본에서는 이조가 히노무 이상이 불바다가 되어버린 철저히 파괴해버렸다는 얘기인 거죠. 자 이렇게 여기 미나모토 요리마사가 하고 모치히토 왕이 그 왕자가 한 그 반란은 이렇게 일단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거에 그 정례 남자들도 조소대 닝에르 모치히토 신노 여장을 하고 도망치는 모치히토 친왕인데 이런 다른 그림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다 맨발이야 맨발. 여기 이 양반 이 친구가 누구였어요? 머리가 긴 궁녀라고요? 이 친구가 모치히토 왕자입니다. 머리 기니까 이렇게 하고 30살이라고 했으니까 이만큼 기술도 있었겠네. 후대에 그린 그림이 하지만 이런 모습을 하고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다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여러분 밑에 그림을 보시면 뭐 하는 것 같으세요? 응? 이게 수레 같은 거 되게 많이 있고 그리고 가마를 다 들고 있고 여긴 짐은 없구나. 다 귀족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이게 기샤, 아까 오차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겁니다. 여긴 다 맨발이야. 그 당시에 신발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챕터냐면
자, 강, 나이고, 권 제5권에서 생야그 하지주네 1180년에 후쿠하라 센터. 후쿠하라로 천도라는 겁니다. 이 기요머리가 거의 죽을 때쯤 돼가지고, 아까 후쿠하라, 지금의 고베, 항구 도시를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반란을 모반을 진압한 다음에, 야, 우리 거기 후쿠오카를 천도해야 되겠어. 왜? 어떤 이유가 있냐면, 도호거크, 그 동쪽 지방, 겐지들이 자꾸만 이렇게 하는 게, 교토에 있으니까 잠깐 일이 생기는 거 아니까 우리 저기 이 후쿠오카라는 코베는 바닷가 도시잖아요. 바다가 앞에 있고 땅이 넓지 않습니다. 뒤에 산이 있고. 그래서 방어하기도 좋아하고 글로 가버립니다. 천도를 합니다. 천황도 다 갑니다. 안 갈 수가 없어. 왜? 너희들 교토 남아서 나중에 모방기 하려고 하지. 그런 혐의를 받기 때문에 귀족들, 천황가들도 전부 다 후쿠오카로 지금의 코베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일본 옛날에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쥐들의 이사 네즈미노 히코시에서 일본 옛날 전래동화 속에서도 이거에 관련된 갑자기 나라를 천도를 하는데 일본 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천도를 한다는 얘기 엄청난 무리가 있는 거잖아요. 교토가 이렇게 정비된 도시인데 거기에 아주 준비도 안 된 곳을 간다는 얘기는 그래서 그런 쥐들의 이사 이야기 그런 동화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는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 모습이 뭐냐면 사람들이 뭔가 이사하는 모습이 안 나오지만 이 친구들이 귀족들이 그 천도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지금의 코오베 옛날 후쿠오카로. 그런데 귀족들았죠. 근데 갑자기 집을 언제 짓고요? 있고 갑자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살던 집들을 나무 지은 집이니까 일본은 전부 다 해체를 합니다. 해체를 해서 싣고 아까 우지가라든가 강들이 있었잖아요. 교토에서 흐르는 그 오사카 쪽으로 흐르는 오사카 지나서 위에가 고베입니다. 뗏목에 그 나무들 싣고 가서 그 후쿠오카 지금의 고베에 그 새로운 도읍이 된 거니까 거기다 새로 집을 짓습니다.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귀족들았죠. 귀족들은 야식기요. 카이타시다. 야식기. 자기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해체한 목거자요. 리요. 목재를 이용해서 가서 새로운 자기들의 집을 짓습니다. 근데 괜찮을 것 같으세요? 허술하지. 그렇죠? 근데 좀 얼마 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갔다가 헛고생만 한 거죠. 이리서 다시 천도를 다시 환도를 합니다. 그래서 떠나자마자 근데 사람 사는 곳이라는 건 사람이 없어지면 금방 황폐해져 버립니다. 스타레르 교토 황폐해지는 교토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후쿠오카라 천도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파법사가 여러분 미나사마 교와 후쿠오카라 센토니 찌테 가타라세테 이타다키마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냥 이유 없이 반대표로 웅변대회를 나갔거든요. 나쁜 새끼들 하기 싫다는데 재석이요 나갔습니다. 근데 1, 2학년들 3학년은 없었던 것 같아. 선생님 다 계시고 중간에 대사를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오 이재석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후배들이 1학년들이 오 그러니까 야 이 새끼들 조용히 안 해. 막 그래가지고 조용히 했는데 그래 좀 보면서 이렇게 넘어간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암기를 원래 못합니다. 여러 가지 그 트라우마도 있어. 부끄러움이 많은 제가 나자요사무라는 근대 소설가에서 전공한 사람인데 석사 논문 그 사람 논문을 썼습니다. 박사도 조금 관련이 되고 하지노 오이 진세요 이끼떼기 마시다 수치가 많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하다 보면 이거 다 됩니다. 뭐든지 용기를 내십시오. 저도 아는데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아까 모치히토 왕자가 그 류오지 영지를 보냈잖아요. 헤이시를 토벌하라 라고 겐지들한테 전국에 있는 그걸 받아본 이제 겐지들이 미나모치를 겐지라고 읽은 겁니다.
이게 미나모토 요리토모입니다.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아침 조자를 토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나모토 요리토모노 교회, 거병과 그 명령서를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도 힘도 있겠다. 이제 내 옛날에 복수를 할 거야가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를 죽인 원수. 겐지노 캐쇼, 겐지 그 집안 그 일족들의 결집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 겐지노 토오료, 겐지의 동량, 대들보. 이 친구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그림이라고 했습니다.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의 그림입니다. 활도 엄청 많이 나오고, 투구 쓰고, 칼도 멋있고, 활 가지고 뭔가 무릎에 정강이 되는 보호 장치, 그다음에 갑옷 입고 투구하고, 뭐 갑옷 가츠라고 하죠. 투구는 가부터라고 하는데 이런 모습이 있는데 실제는 이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시대에 가마쿠라 막부를 세운 친구가 미나모토 요리토모가 되는 건데 실제로 전장에 딱 한 번밖에 안 나갑니다. 첫 번째 이 명령을 받았을 때 모치히토 왕자로부터. 그런데 여러분 초전 첫 번째 이 친구가 자기 와이프의 호족들의 세력하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세력들하고 첫 번째 참전을 합니다. 그런데 요리토모 잔파이시 참패해버립니다. 완전 개박살이 나서 겨우 몇 들 있고 겨우 나옵니다. 가마쿠라까지. 그리고 가마쿠라에 닝에르, 가마쿠라에 도망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유명한 장수가 있어. 근데 그 장수가 첫 번째 싸움에서 개박살이 나가 도망쳐버렸어요. 몇 명 가고 겨우 목숨 부지하면서. 그러면 따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른 병사들이. 안 따를 것 같죠. 근데 일본은 뭐예요? 겐지노 토오료. 겐지 일족의 대들보. 오야붕. 그래서 겐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그 세력들이 막 모여듭니다. 그 다음부터는 얘가 한번 첫 번째 나갔다가 죽을 뻔했잖아. 그러니까 자기 동생들 오는 나머지 싸움들 전부 다 자기는 가마쿠라에 쭉 들어앉아서 어떻게 생각하면 엄청 이렇게 가마쿠라 막부라는 거를 처음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한 그 호걸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제가 예전에 알기로는 한 30년 전에 알기로는 말 타고 가다가 똑 떨어져 죽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데는 병으로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설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잘못 배웠나? 아무튼 이 친구한테도 이제 왕자의 토벌 명령서가 가는 거죠. 근데 과거에 요리토모 우치쿠비카라 그때 그랬다노와 요리토모를 우치쿠비 목 치는 거로부터 구해준 건 누구예요? 지금 최대의 적이 되는 타이라노 기요모리입니다. 타이라노 기요모리가 최고의 실수를 한 겁니다. 자기 죽이러 오는 겁니다. 그 나중에 그 실수로 자기 가문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런 그림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해설하면서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정도까지 힘이 안 됩니다. 대충 어느 장면이라는 정도는 알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제 그 에피소드 좀 끝났고 이제 첫 번째 출전해서 일본 같으면 산잔나메니아 험한 꼴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조금 이 사이코쿠 여러분 서군 사이코쿠입니다. 사이코쿠 노부시 서쪽 그 지역의 무사들은 아까 말한 타이라노 기요모리 그쪽에 있는 지금은 귀족이 되어버린 이 무사들은 싸우는 가지고 있는 본성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잔인하게 싸웠겠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되면서 뭐가 됐어? 귀족이 되어버렸잖아. 그러면서 사무라이로서의 그 야생성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기 다다시 다다까 이 바른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서로 형식적으로 여기서 활 쏘는 녀석이 2명씩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 쪽에서도 활 쏘는 놈이 2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 쏩니다. 뿅뿅. 그 다음에 한 10명이 나옵니다.
10명이서 서로 화를 막 쏘는 방패 당연히 있겠죠. 그런 걸 막 합니다. 옛날에 이렇게 결투하는 것처럼. 그러다 나중에 이제 막 싸우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어떤 뭔가 형식적인 싸움이란 걸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일본에 여러분 도라는 게 있잖아요. 합기도, 유도, 궁도, 다도, 또 뭐가 있어? 화도, 꽃꽂이 화도라고 하죠. 그 도가 뭐예요, 여러분들? 도가 통해 도를 아십니까? 그게 아니라 그때의 도란 말은 어떤 행위에 형식적인 절차를 완벽하게 갖췄을 때 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식적인 미를 수행함으로써 즐거움을 느끼고 하는 것을 도라고 하는 겁니다. 합기도, 유도, 그게 다 그 도가 그래서 온 거야. 근데 우리는 왜 태권도야? 아무튼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누리다 보니까 무력은 오토레, 무력이 쇠퇴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진 겁니다. 결론은. 자, 그 다음 이야기 에피소드가 뭐냐? 후지가와. 이게 후지가와입니다. 후지산이 있는데 옆에 있는 강이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교토에서 병사들을 모아서 거기까지 진격을 한 겁니다. 이 강입니다. 거기에. 후지가와노 타다카이, 이 싸움이 되겠죠. 도호거크, 동쪽 지방에서 겐지들이 봉기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기요모리가 군대를 보낸 겁니다. 자기 자식하고 를 이렇게 총대장으로 임명한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나나만 헤이력 7만 병력의 헤이케군을 보냅니다. 정발하라고. 여러분 7만 명이 지금 생각해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중국하고 얘기할 때 100만 되고 맨날 그런 얘기하니까 7만 적어 보이긴 것 같긴 하지만 그러는 7만의 그 헤이케군을 이끌고 정발하러 갑니다. 겐지를. 그런데 여기 20만의 겐지의 헤이력 20만의 겐지의 병력 20만이나 돼?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렇죠. 과장입니다. 이 겐지 쪽에서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우리는 20만이나 되는 그 겐지의 군인들, 이 병사들 모았어! 라고 막 떠들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 녀석들 귀를 들어가고 버린 겁니다. 해게. 그러니까, 우리는 7만인데 얘들이 20만 명이나 된다고? 군인들이? 그럼 어떻게 해요? 식기 키우라. 사기가 급락합니다. 급히 떨어져 버린다. 근데 확인을 안 해! 가끔잉오 시나이. 그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강에는 배가 두 척밖에 없지만, 이 그림은 조금 잘못된 그림입니다. 가와니야, 무수노 후네. 강에는 무수한, 수많은 배가 떠다닙니다. 배가 엄청 많은, 멀리서 보는가, 배가 막 떠나다니고 있어. 근데 뭐냐면, 싸움 날 걸 알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상야니와, 스이지노 괴물이 네이빨. 산과 들판에는 스이지, 취사, 밥 짓는 괴물이 연기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뒤에 보시면, 여기 그림이 안 나오는데, 여기에 저녁 때가 되자, 뭉기, 온 사방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거예요. 피난을 온 백성들이 여기 안에서 밥을 짓고 있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걸 겐지의 병사들이 수많이 모여서 밥을 짓고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서 확인을 해야지! 확인을 안 해! 그러니까 얼마나 쫄겠어요. 그리고, 밤이 되니까 수많은 또 횃불이 가득 있는 거야. 가서 확인을 안 해.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적진 정찰은 기본이잖아. 정찰을 안 해. 그냥 배가 많이 지나가니까 겐지 병사들이 엄청 많나 보다. 쫄아. 그치, 애들 20만은 병사가 왔대. 그러니까 우리도 20만이래 진짜. 확인을 안 해. 그러니까 헤이케 모노가타리는 뭐예요? 모노가타리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감안하면서 들어주세요. 실제로 전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일이나 마요나카 한밤중이죠. 마요나카에 미지도리노 도비다치 오토로키 물새 미지도리가 도비다 날아오는 거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여러분 사이들은 밤에는 못 나르죠. 눈이 안 보이잖아. 그래서죠 아마도. 근데 어떤 한 마리 물새가 탁 날아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놀라서
새들은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철새 같은 경우는 다 한꺼번에 날아오르잖아요. 날아오르는 그 소리에 모두 이렇게 놀라서 헤이케군 타이사. 헤이케군이 이게 무슨 일이야? 겐지 녀석들이 밤에 야습을 쳐들어왔나 보다 하고 다 도망가 버려요. 투구 던져버리고 칼 던져버리고 그냥 몸만, 그러니까 하나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은데 다 도망가 버려. 그래서 그 다음에 겐지군이 이 강을 건너서 여기 와 보니까 정탐을 하는 거죠. 소리 듣고 왜 아무렇지 왜 그러지? 그러니까 찾아와 보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냥 굴러다니는 칼 있고 굴러다니는 창 있고 굴러다니는 뭐 그런 것들만 다 뒹굴뒹굴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빨간색 이게 헤이케의 깃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해. 도망간 놈들도 황당하지만 싸우러 건너와서 정탐한 녀석도 얼마나 황당해요. 7만 대군이 하나도 안 죽어서 대신 도망가 가버립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다마사레 치즈케를 오로카나 헤이케. 계속 다마사레를 속는 거 어리석은 헤이케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헤이케 모노가타를 읽을 때 정말 어리석은 녀석들이구나 라고만 생각할 수가 있느냐? 아니죠. 아르 이토니 요르 어떤 의도에 따른 세이테이나는 설정인 것인가? 그만큼 이 헤이케 군이 어리석고 모자라고 겁쟁이고 그런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설정이 아니냐라는 설도 있다는 거. 근데 여기에 키요모리는 교토에 남아있고 자기 자식들을 보낸 겁니다. 대장으로. 그런데 이게 키요모리 세이젠, 생전에 유이츠노 마케이크사. 아주 유일한 마케이크사. 진패전이 되는 겁니다. 딱 한 번 졌다. 그 다음에 이제 키요모리는 이런 뭔가 비극적인 죽음보다는 그냥 병으로 죽어버리는, 좀 있다가 얼마 머지않아서. 그런데 이 요리토모 군도 오와즈니 쫓지 않고 도망갔으면 쫓아가야 될 거 아니야. 싸우러 왔으니까 그냥 이키카에서 돌아가 버립니다. 소노의 이유가 그 이유가 뭘까? 싸우러 가야 되는데 안 싸워. 그냥 돌아가 버려. 얘들이 여기도 가버렸네. 야 우리도 가자. 그런 식으로. 왜 그러냐면 안토쿠 텐노 요스를 헤이케토 타다카노. 안토쿠 텐노라는 말은 키요모리의 딸 도쿠고 덕자씨가 난 천황이죠. 아들. 그러니까 키요모리의 손자입니다. 외손자가 안토쿠 텐노가 되는데 아까 그 머리 한 이쁜 옷을 입은 친구 있잖아요. 를 요스 옹호하는 이 모시고 있는 헤이케와 타다카 싸우는 것은 이 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일본에서 우리는 조금 이렇게 낯선 말이지만은 일본에서 이거는 역적입니다. 조정의 적. 이 말을 들으면 웬만한 싸움에서 다 집니다. 아무튼 이 헤이케가 천황을 상징하는 산신호진기, 세 가지의 천황을 상징하는 거울, 구슬, 목걸이, 그 다음에 칼이 있는데 그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가서 싸움을 걸면 역적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조어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새 소리에 놀라서 도망친 7만 병사를 안 쫓아가고 야 우리도 집에 가자 이렇게 돌아가 버립니다. 그거를 후지가노 타다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많이 왔습니다. 코후쿠지노 호흡기. 아까 그 모치히토 왕자하고가 이게 모반을 일으켰을 때 코후쿠지한테도 이렇게 승병을 모아달라고 얘기했는데 이 승병을 모으는 도중에 그 일이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승병들은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근데 코후쿠지에서도 호흡기, 봉기가 일어납니다. 자, 코후쿠지에서 또 이제 타이노노 기요모리에 대해서 이렇게 봉기를 하다, 이렇게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그런 일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귀족의 세쇼, 섭정이 그 귀족을 몇 명을 보내서 이 승려들을 설득하려고 보냅니다. 그런데 설득기를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토들이 상투 그걸 다 잘라가지고 치욕을 주고 쫓아내버립니다. 이 중들이. 그 말을 들은 키요모리가 자기 부하들, 그래서 한 300명이라고 했나? 무장을 안 하고 칼도 안 들고 가서 봉기하지 말라. 그냥 조용히 넘어가 달라고 설득하려고 보냅니다. 키요모리노 시샤 나나주닝오 코로시.
키오모리가 보낸 무장하라. 그리고 야, 너희들 내가 사자로 보내는데 절대 칼 쓰고 싸워주지도 말고 무장으로 일관해. 그래서 그 사자 나나주니 7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중들한테. 코오쿠지에. 그리고 소노쿠비오 나라베. 그 목을 또 늘어놓습니다. 머리를 다 잘라가지고. 참 잔인하긴 한데. 그래서 어떤 게 결론이 나냐. 고난, 시게이라노 히기에르. 다섯째 아들, 키오모의 다섯째 아들, 이게 시게이라라고 읽습니다. 이게 좀 어렵다. 시게이라가 이끄는 히기에르. 헤이게궁이 난토 나라오. 이 코오쿠지가 나라에 있습니다. 남도. 남쪽에 옛날에 있던 수도. 근데 지금은 옮겨서 교토로 바뀐 겁니다. 나라를 히노우미에서 불바다로 만들어버립니다. 다 태워버립니다. 코오쿠지도 다 태워버리고, 도시도 완전 불살라버립니다. 누가? 키오모리의 다섯째 아들, 시게이라가. 그 이야기가 코오쿠지노 호옥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에피소드.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림이. 보시면, 이렇게 해외계군들이 모여서 횃불 드리는 거죠. 횃불 던져가 불 태우는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를 불바다로 만들어 버린다. 그 그림입니다. 그 이어서 이제 슬슬 키오모리노 씨가 지카이고로 키오모리의 죽음이 이제 다가옵니다. 키오모리가 죽는다가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쯤 돼서 뭐가 됐냐? 시코쿠. 그 밑에 있는 세토나이카에 있는 밑에 있는 섬이 또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가 시코쿠잖아요. 큐슈, 우리가 후쿠오카에 있고 나가사키 있는 큐슈. 그다음에 시나노가 나가노입니다. 그림 이 지도할 때 위쪽에 있던데 나돈 등의 세력이 어떤 세력이에요? 겐지 세력이 겐진이 미카타스. 그 겐지도 있고 아닌 세력도 있긴 한데 그 동조하는 세력들이 겐지의 미카타스 편을 듭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세력이 많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치히토 왕자가 그 헤이케 토벌이라는 영지를 내렸을 때부터 이제 헤이케에 대항하는 겐지들의 세력이 모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충분히 그 토양이 갖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명령에 합당한 명령인 거죠. 왕자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겐지가 헤이케를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이때 이 무렵에 이제 언제 센야쿠 하주이지네 1181년에 키오모리가 코네치대 그르시면 고열로 괴로워하는 거야. 그러면서 로쿠주연사이 대신 64살에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림 보시죠. 이것도 가는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이게 타이라노 기어몰입니다. 이런 나무 통에서 몸에서 열이 하도 나니까 찬물을 붓는 겁니다. 그래서 김이 막 나는 겁니다. 과장이죠. 당연히 픽션인 겁니다. 이런 거는 겐지 모노가타, 헤이케 모노가타 이야기라고 했으니까. 하여튼 이렇게 하다가 이제 죽어버립니다. 죽음에 대해서 뭔가 극적인 게 있다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타이라노 기요모리가 그의 유이치노 가시죠. 유일한 과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하셨어요? 미나모토노 요시토모의 세 아들을 살려준 겁니다. 그래서 겐지의 동량이 되어서 대돌보가 되어서 복수를 하러 오는 겁니다. 역사의 교훈인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일본의 전쟁에서는 다 씨를 말려버렸나? 안 그런 경우도 사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젠 12강 전 12권 중에서 강 다이로크 제6권입니다. 뉴도 시교 뭐죠? 불문에 들어갔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라고 해서 입도란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이라노 기요모리를 가리킨 거고 죽어버린 사과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타이라노 기요모리라는 인물의 시대는 그 자신의 시대는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잘 살다가 죽은 거죠. 64살까지 온갖 권력을 쥔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이 헤이케를 치러 누가 오느냐? 미나모토노 히소노 요시나카. 읽을 때 히소 요시나카를 읽는 경우도 있고 미나모토노 요시나카라고 읽는 경우도 있는데 뒤에 그 세력을 잘하고 세력을 규합한 데가 히소라. 지금 나가노입니다. 나가노 현. 그래서 히소 요시나카를 읽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 친구가 천하의 명령서를 이 친구도 받았죠. 받아서 헤이케를 토벌하러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데 이 친구가 미나모토 겐지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겐지의 동량이 미나모토는 요리토모하고는 원수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의 아버지가 미나모토 요리토모의 형인가? 형이 이 친구의 아버지를 죽입니다. 옛날에 막 섞여 싸웠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이렇게 겐지하고 헤이케로 둘을 딱 나눠 싸워진 게 아니라 서로 형하고 아우가 다른 편, 삼촌하고 조카가 다른 편, 이런 식으로 싸웠으니까 그때 이 친구의 아버지가 요리토모의 형인가에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명령서를 받아서 헤이케를 토벌하겠다 하고 이제 봉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거고, 오른쪽에 이 친구 누구지? 대일본 60여 장. 대일본 60여 명의 장수를 말하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 친구가 여기 있다. 글씨가 잘 안 보인다. 여러분, 아사이입니다. 욱자입니다. 우기기 할 때 이 욱자입니다. 아사이노 쇼군 미나모토노 요시나카입니다. 이 친구가 나중에 헤이케를 싸워서 이깁니다. 이긴 다음에 천황으로부터 어떤 칭호를 받냐면 아사이노 쇼군, 아침의 장군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미나모토는 요시나카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아니지. 나중에 그린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런 이야기에 대해 이렇게 쭉 설명해 놓은 겁니다. 글씨가 저도 잘 안 보입니다. 잠깐만요. 누구누구의 삼남으로서 어디에서 태어나서 그런 얘기가 쭉 써 있는 겁니다. 이거 할 필요는 없고. 자, 여러분, 나머지 지금 두 번째 강의를 하고 있는 건데, 나머지 세 번째 강의는 미나모토노 요시나카, 히소 요시나카의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잠깐 그림이나 한번 쭉 볼까요? 어떤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했는지. 싸움하는, 헤이케하고 싸우는 모습들, 그리고 요시나카가 교토 들어가는 모습들,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마지막 싸움, 이 정도는 거의 마지막 싸움이네요. 그림들 몇 개 모았는데 그림 설명을 제가 하고 싶지만 잘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서 다음 강의에서 할 수 있으면 또 그림 설명을 좀 해보고, 두 번째 강의에서는 타이라노 키요모리, 우리의 헤이케 모노가타리의 기본 주인공이 병으로 아주 뜨거운 열을 내면서 이게 사실이 아니지 픽션인 거지. 그러면서 죽는, 서거하는, 제가 서거하라는 말 쓸 게 아니고 죽어버리는 거기까지 이야기입니다. 다음 세 번째 강의면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시간 정도 걸릴 거면 될 것 같으니까 히소 요시나카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서 나머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